나이가 들면 자식들도 떠나고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 고민이 듭니다. 요즘은 40대부터 120세까지 사는 시대를 대비해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다. 그만큼 노후 준비 여부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제게 승질을 꾸리느라 노후 준비가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50에서 60대에 은퇴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현실이 되는데다. 오늘은 전문가와 인생의 지혜를 전하는 선임들의 말씀을 통해 노후에 꼭 기억해야 할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노후가 두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을 살면서 걱정과 후회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해야 앞으로의 일에도 디디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아쉬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분들이 다시 살 수 있다면 이렇게 하지 말 걸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 역시 나이가 들면서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 너무 집착하지 말고 놓아줘야 합니다. 소유와 집착이 현재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자꾸 곱씹었던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합니다.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후회는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울해집니다. 스스로를 정들게 하지 마세요. 뒷일만 보면서 온전할 수 없듯 우리는 나아갈 길을 바라보고 디디해야 합니다. 삶에 만족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실수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고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라. 조급해하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시라. 우리는 이제 120세까지 살지도 모릅니다. 지금 50대, 60대, 70대, 80대라 해도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철학자 슈펜하우어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아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또한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마시라.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고자 하는 멋진 분들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나이를 탓하기보다는 자기관리를 하고 부지런히 운동하며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노후에도 기쁘고 재미있는 일이 많습니다. 80대 한 할머니는 죽어도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보물과 같은 지혜가 쌓이기 때문이지요. 결국 현재를 충실히 살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매 순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있을 때 저축하고 절약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돈에 너무 집착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하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은퇴할 시기가 오기 마련입니다. 이를 대비해 일정 부분 저축하고 돈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세월은 흘러가고 결국 노후는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현재의 만족과 보상 심리에 휩쓸려 지나친 소비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자녀의 사업이나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노후 준비로 착각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자녀가 사랑스럽고 아낌없이 해주고 싶겠지만 자녀와 나의 삶은 분리하는 것이 현명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벌고 모을 수 있을 때 여유의 자금을 마련해 두시라.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보며 소소한 기쁨을 느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번째, 자유롭게 살아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지난날에 대한 미련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더 자유롭게 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후회를 할까요? 우리는 가족, 직장, 사회적 시선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오며 책임과 의무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회적 시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나이가 들면서 현실의 벽을 체감하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가 커지는 것이죠. 이제라도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합니다. 자유롭게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4번째, 너무 엉터르지 말고 감정을 표현하시라. 이 말은 항상 화를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적절히 표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감정을 엉터르는 법을 배우며 참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표현해야 할 순간에 하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너무 착한 분들은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들어합니다. 남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쌓인 응어리들이 많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이나 감정을 댓글을 통해라도 풀어보시라.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5번째, 타인의 삶을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일에 큰 수를 두거나 간섭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는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어 하는 심리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이 본능을 다스리지 못하면 오히려 상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원치 않는 조언은 결국 불필요한 참견이 됩니다. 한마디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면 꼰대 소리를 듣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주변 사람들은 점점 거리를 두고 싶어질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경험을 기준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언하려는 태도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이제는 남보다 나를 위한 삶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을 신경 쓰느라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보다 내 삶에 집중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타인을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지나친 지식보다는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번째, 내 돈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노후를 맞이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아갈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라는 사실을 보면 노후 빈곤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벌이는 줄고 지출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자식에게 노후 자금을 모두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모의 노후 자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제적 안정이 먼저입니다.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노후에는 자신의 생존과 행복이 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7번째, 자녀에게 전부 퍼주지 마시라. 자녀가 부모에게 사업 투자나 생활비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용돈도 드리고 잘 모시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항상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과거에 논란이 되었던 한 사례를 보면 부모가 전 재산을 자녀에게 투자했지만 결국 자녀는 부모와의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87세의 노모는 자녀의 행방조차 모른 채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명절마다 찾아오고 연락도 자주 했지만 돈을 받은 후에는 반감고 소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자녀가 이렇지는 않지만 안타깝게도 주변을 보면 비슷한 일이 적지 않게 벌어집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힘들 때 도와주고 싶은 것이 당연한 마음이지만 내 노후 자금을 전부 희생하면서까지 돕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났습니다.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부모 역시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8번째, 내 노후를 내가 책임지는 것이 곧 자녀를 돕는 일입니다. 자녀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한 84세 할머니는 나는 이제 세상을 뜰 날만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에 눈물을 흘리며 젊을 때 내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둘 건 하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놓이면 자녀에게 손을 걸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노후를 내가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자녀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들을 보면 꼭 많은 재산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한 92세 어르신은 돈이 너무 많아서 사기꾼들에게 노려지는 것보다 가끔 사람들과 커피 한 잔 마시고 등산도 다니고 맛있는 것을 먹을 정도의 돈만 있는 게 더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노후에는 화려한 삶보다는 소소한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나에게 맞는 수준에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를 하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일 것입니다. 9번째,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노후에 생활비와 자금이 마련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차하면 요양원에 들어가는 선택지도 있으며 요양원에서 친구를 사귀고 즐겁게 생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국가에서도 고령화 정책을 통해 일자리나 지원금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저축을 시작하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돈만 있다고 해서 노후가 행복할까요? 진정한 행복한 노후의 열쇠는 건강입니다. 85세의 한 할아버지는 나는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건강 부자라서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건강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재벌도 건강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0번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젊을 때부터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연과 금주를 실천하세요. 오랫동안 미뤄왔던 담배를 끊고 술도 줄이거나 끊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만 실천해도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생활 운동을 시작하세요. 운동이라고 해서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차 대신 10분 정도 걸어보기. 몸이 아프지 않다면 기간을 이용해보기. 날씨가 좋다면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하기. 의사들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불안감과 우울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고 은퇴한 후에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무료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걷기 운동을 하면 뇌에 자극이 되어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욕도 생깁니다. 11번째, 은퇴 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세요. 미소를 잃지 않는 노후를 위해서 취미 활동을 가져보세요.
은퇴 후에는 하루 24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그만큼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후의 질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독서나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가벼운 요리, 여행 또는 사진 촬영.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 자체가 내 건강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마무리.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과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적절한 재정관리와 건강한 습관, 그리고 즐길 수 있는 취미까지 더해진다면 나이 들어서도 행복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2번째, 취미가 있는 노후는 즐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면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무력함을 느낍니다. 일만 하다가 은퇴하면 하루 종일 집에서 눈치를 보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일이 많아지죠. 그러나 미리 취미를 만들어두면 매일이 지게 되는 즐거운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할까? 내일은 어떤 작은 목표를 세워볼까? 이런 기대감이 삶을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취미들. 수영, 탁구, 등산, 악기 연주, 글쓰기, 그림 그리기, 사진 촬영. 실제로 취미가 직업이 된 사례도 많습니다. 80세에 글을 쓰다가 작가가 된 분, 연기를 배운 후 노인 배우가 된 분,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과 활력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활력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더 천천히 늙는다고 합니다. 13번째, 혼자 시간을 보내는 연습을 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 남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가족,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전구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변에 힘들게 합니다. 자식들에게 나랑 놀아줘 하면 부담이 듭니다.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어울리려 하면 결국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즐기세요. 요즘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즐거운 일들이 많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세요. 원하는 콘텐츠를 재미있게 시청하기, 인생에 울림을 주는 강의 듣기, 집 밖으로 나가보세요. 체육시설이나 공원 산책, 새로운 취미를 통해 사람들과 교류. 행복한 노후는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노후를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분들을 보면 누구나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본 내용을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